사실 그날은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예약해둔 한정식 집도 조용했고 양가 부모님 모두 예의 바르고 단정한 분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 결혼 잘 되겠구나 싶은 상견례 자리였죠. 겉으로는요. 저는 그날 연분홍 원피스를 입고 남자친구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미소는 연습한 각도로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어른들 말씀을 듣고 있었죠.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될 사람. 말수는 많지 않았고 목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고 내려놓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 때마다 그 사람의 시선이 이미 저를 향해 와 있었습니다. 놀라서 시선을 피하면 잠시 후 다시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언제 고개를 들지 알고 있다는 듯이요. 기분 탓이겠지.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니까 괜히 예민해진 거라고. 그런데 술이 한 잔, 두 잔 오가면서 제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반찬을 집으려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작게 물었습니다. 긴장돼?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눈빛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절대 착각일 수 없는 익숙함. 처음 보는 얼굴인데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닌 느낌. 마치 오래전 지우려고 애썼던 기억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것처럼요. 상견례가 중반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참 단아하네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의 눈이 놀랐다는 걸.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이 굳어버렸다는 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설마. 심장이 한 박자 늦게 쾅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차올랐고 원피스 안쪽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상견례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 사람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이 참 예쁘네요. 그 말투, 그 미묘한 멈칫,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를 알아봤다는 걸, 그도 눈치챘다는 걸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남자친구는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어때? 괜찮으시지? 저는 창밖만 바라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요. 나는 저 사람을 알고 있었다. 그 아주 끔찍했던 과거에서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상견례 자리에서 그 사람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 마치 우린 이미 만난 적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침대 위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하지만 부정하려 할수록 기억은 더 또렷해졌다. 지우려고, 잊으려고 수없이 애써왔던 과거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사실 나는 오래전 이름이 필요 없던 곳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사람들이 나를 부르던 건 본명이 아니었다. 그저 그날의 기분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었고 번호처럼 불리던 때도 있었다. 그곳에 들어간 이유를 누군가는 묻곤 한다. 왜 그랬냐고, 선택이었냐고. 하지만 그때의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빚이 있었고 도망칠 곳도 없었고 손 내밀어 줄 사람도 없었다. 살아야 했고 버텨야 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술에 취해 있었고 말이 많거나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룻밤을 지나면 다시 남남이 되는 관계. 기억할 필요도 기억되고 싶지도 않은 사이.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진 그는 처음부터 달랐다. 크게 웃지도 않았고 무례한 말도 하지 않았다.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앉아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처럼 느껴졌다. 처음엔 그냥 손님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왔고 또 왔다. 항상 같은 자리, 비슷한 시간, 그리고 늘 나를 찾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왜 나냐고. 그 질문이 어쩐지 너무 깊은 곳을 건드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맞장구 치고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게 내 역할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욕망의 눈빛이 아니라 익숙함, 그리고 묘한 집착 같은 것. 마치 나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나는 그를 피하려 했다. 예약이 잡혀도 다른 방으로 빠졌고 그의 이름이 들리면 몸이 먼저 굳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 또렷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았다. 그리고 지금 그 남자는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업소의 조명 대신 한정식 집의 따뜻한 불빛 아래서 손님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얼굴로.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도망쳤다고 생각했던 과거는 사라진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걸. 다음엔 그가 왜 나를 알아봤는지, 그리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기억이라는 건 원하지 않아도 가장 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그날 밤 어두운 방에 앉아 있던 나는 결국 그 장면까지 떠올리고 말았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났던 날. 그날도 지금처럼 조명이 어두웠다. 처음엔 그저 수많은 손님 중 하나였다. 특별할 것도 기억에 남길 이유도 없는.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말이 없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괜히 웃고 떠들거나 술 기운에 허세를 부릴 때 그는 그저 잔을 천천히 기울일 뿐이었다. 괜찮으세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짧은 대답. 그게 전부였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우리가 이미
몇 번쯤은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지 않았다. 대신 가끔씩 내 손, 내 표정, 내가 숨쉬는 리듬 같은 걸 살피는 느낌이었다. 그 시선이 싫지는 않았지만 편하지도 않았다. 그날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술 한 병을 다 비우지도 않았고 정해진 시간이 끝나자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나가기 전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이 왜인지 기분 나쁘게 남았다. 정말로 그는 다시 왔다. 그리고 또 왔다. 항상 같은 요일, 비슷한 시간, 늘 조용히 앉아 같은 자리를 선택했고 늘 나를 불렀다. 나는 점점 그를 피하려 했다. 예약이 들어오면 다른 방으로 빠졌고 그의 이름이 들리면 몸이 먼저 굳었다. 하지만 피할수록 그는 더 또렷해졌다. 어느 날 그가 처음으로 나에게 물었다. 본명은 뭐예요? 그 질문 하나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곳에서 아무도 그런 걸 묻지 않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가짜 이름을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다. 손님을 보는 눈이 아니라 기억을 확인하는 눈. 마치 과거의 어떤 장면과 내 얼굴을 겹쳐보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그만뒀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 사람이 다시 오기 전에. 그리고 몇 년이 흘러 나는 지금의 삶을 살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약속하고 과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믿으며. 그런데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손님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얼굴로.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그가 그토록 조용했는지, 왜 나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상견례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를 먼저 알아보길. 상견례 자리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었다. 웃음이 오갔고 술잔이 비워졌고 어른들은 결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 2명 있었다. 나와 그 사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과거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놀란 표정을 오래 유지하지도 않았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상견례가 끝날 무렵 어머니가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다음엔 식사 말고 집에서 한번 보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래요. 그러면 좋겠네요.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내 귀에 오래 남았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자친구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아무렇지 않게 운전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 그런데 그 옆에 앉아 있는 나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모른 척 했을까? 아니면 정말 모른 척 하는 걸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론은 하나였다. 그는 나보다 훨씬 침착했다. 며칠이 흘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런 신호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정말 내가 착각한 걸지도 몰라. 사람 얼굴이야. 비슷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여보세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목소리였다. 심장이 그대로 멎는 줄 알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조용히 만나서 얘기했으면 합니다. 그 말투는 부탁에 가까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전화가 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지금까지의 침묵이 전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걸. 그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나를 묶어두고 있었다.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이제는 선택을 나에게 넘기고 있었다. 약속 장소는 그가 정했다. 사람이 많지도 너무 외지지도 않은 곳. 마치 누가 볼까봐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드러내고 싶은 것도 아닌 애매한 선택이었다. 그게 그 사람다웠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다. 상견례 자리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 단정한 셔츠, 흐트러짐 없는 자세. 다만 하나 그날과 달랐던 게 있다면 이번엔 그의 눈이 나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 오랜만이네요. 그가 먼저 말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더 이상 부정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왜 전화하셨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아니, 차분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말없이 나를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 속에는 미안함도 당황도 없었다. 그저 받아들였다는 사람이 담담함만 있었다. 그게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땐 나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상황이라는 말로 정리해버렸다. 마치 그 모든 시간이 잠깐의 실수였다는 듯이. 그래서요? 내가 물었다. 이 얘기하자고 부른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보다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찾고 싶어서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가 말하는 우리에는 내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걸. 그 우리는 그의 가정이었고 그의 아들이었고 그의 현재였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줘요. 드디어 그 말이 나왔다. 부탁처럼 들렸지만 실은 이미 결정된 요구였다. 당신도 알잖아요. 그는 차분한 얼굴로 말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면 모든 게 망가진다는 거.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망가지는 건 이미 나였으니까. 그럼 전요? 내가 물었다. 전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지금까지처럼
조용히 살면 되잖아요. 그 말이 가장 잔인했다. 마치 침묵이 내 몫인 것처럼 과거를 숨기는 것도 감정을 삼키는 것도 모두 내가 감당해야 할 일처럼 나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다. 이 자리는 사과의 자리가 아니라 침묵을 거래하는 자리였다는 걸.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기억하세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한 건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건 나도 그도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 신발을 벗었는지, 불을 켰는지조차. 몸은 분명 집에 와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그 카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조용히 살면 되잖아요. 마치 침묵이 나의 의무인 것처럼. 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연락 하나 오지 않았다. 그날의 만남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조용했다. 그게 가장 무서웠다.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말까? 이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말하지 않으면 결혼은 계속될 거고 지금의 평온도 유지될 것이다. 아무도 내 과거를 들추지 않을 테고 아무도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 다음 생각이 곧바로 따라왔다. 그럼 난 평생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거잖아.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혹시라도 그가 먼저 말할까봐.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약혼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던 얼굴. 우리 부모님 괜찮지? 그렇게 묻던 그 표정. 나는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아니, 이미 거짓말 위에서 살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메시지 창을 열고 이름을 눌렀다. 보낼까 말까? 지웠다. 다시 썼다. 손이 계속 떨렸다. 그 순간 이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모른 채 살겠지. 하지만 알 권리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결국 짧은 문장을 남겼다. 우리 할 얘기가 있어. 보내고 나서야 숨을 크게 쉬었다. 마치 오랫동안 물속에 있다가 처음으로 숨을 쉰 것처럼.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로 살 수는 없다는 것. 이 선택이 나를 구할지 무너뜨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하나,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약속은 다음 날 저녁이었다. 시간을 정하자는 말에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게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져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 우리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처음 데이트했을 때도 지나가며 여러 번 봤던 곳. 그래서 더 도망칠 수 없는 장소였다. 그는 먼저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밖을 보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무슨 일 있어? 그의 첫 마디였다. 나는 의자에 앉자마자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다시 물었다. 어디 아파?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아파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걱정하는 그 얼굴 때문에. 나 할 말 있어. 나는 미리 수십 번 연습한 문장을 천천히 꺼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말해.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과거부터 말하기 시작했다. 돌려 말하지 않았다. 미화하지도 않았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어떻게 그만두게 됐는지. 말을 할수록 카페의 소음이 점점 멀어졌다. 내 목소리만 이상하게 크게 귀에 울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 이야기를 꺼냈다. 어제 내 아버지를 따로 만났어. 그의 표정이 그때 처음으로 변했다. 왜?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과거에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 그 말이 끝났을 때 카페 안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도 내지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저 내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미안해. 지금이라도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때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 그 질문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왜 그랬냐가 아니라 언제부터였으니까. 상견례 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화를 내길 바랐다. 차라리 소리를 질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이 침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그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그 말은 이해였을까, 거리두기였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카페를 나서며 그는 끝내 내 손을 잡지 않았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깨달았다. 내가 두려워했던 건 버림받는 게 아니라 아무 판단도 내려지지 않는 상태였다는 걸. 그날 밤 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다. 혹시 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의 침묵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이틀, 사흘, 연락은 없었고, 약속도 없었고, 아무 말도 없었다. 마치 내 고백이 공중으로 흩어진 것처럼. 나는 수없이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재촉하면 모든 걸 망칠 것 같았고, 가만히 있자니 이미 무너지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의 침묵은 분노보다 더 사람을 갉아먹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잠깐 볼 수 있어? 그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우리는 카페가 아닌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아주 평범한 공간. 그래서 더 잔인한 장소였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나를 보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사실 상견례 전부터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집에 와서 내 이야기를 했어.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처음엔 그냥 좋게 말하셨지. 단아하다, 조용하다. 그런 말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근데 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묘했어. 마치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물어봤어. 그는 잠시 침을 삼켰다. 예전에 어디서 본 적 있냐고.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그래도 귀를 막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아니라고 했어. 그는 웃지도 화도 내지 않았다. 근데 그날 이후로 너 얘기만 나오면 대화를 피하더라.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 화내지 않았던 이유. 그래서 내가 말하던 날, 솔직히 말해서 놀라진 않았어. 그의 말은 칼처럼 정확했다. 이미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거든.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는 그제야 나를 봤다. 그 눈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다. 대신 가장 무서운 감정이 있었다. 혼란. 선택해야 했거든. 그는 말했다. 너를 믿을지 아버지를 외면할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됐다. 이 싸움은 나와 그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 사이의 문제였다는 것. 시간이 필요했어.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아직도 답을 못 찾았어. 그날 우리는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헤어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관계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깨달았다. 이제 진짜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나라는 것. 그와 헤어진 뒤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지도 않았다. 그저 하루를 정상적으로 보내려 애썼다. 그게 이별보다 더 힘들었다. 시간은 여전히 흘렀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고 나의 불안은 점점 또렷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관계의 결말을 정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가 아니라는 걸. 나는 다시 그를 불렀다. 이번엔 설명도 핑계도 붙이지 않았다. 오늘 잠깐 보자. 그는 조금 늦게 도착했다. 표정만 봐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게 보였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았다. 이번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기다리지 않을게.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내가 결정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건 알아.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근데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슬펐다. 나한테 필요한 건 선택이야. 나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했다. 사랑이든 이별이든. 그는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나는 알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남아있을 수는 없어. 나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눈물이 나올까봐 고개를 숙였다. 내가 싫어서 가는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나 자신을 지키려고 가는 거야. 그날 우리는 공식적으로 헤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끝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다. 아팠지만 가벼웠다. 무너졌지만 살아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나를 완전히 구해주지는 못할지라도 다시는 누군가의 침묵 속에서 나를 잃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거리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다. 나는 예상보다 잘 지내고 있었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숨을 참고 살지는 않았다. 처음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주말을 보내는 것도 이상하게 낯설었다. 하지만 시간은 그렇게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다. 억지로라도 앞으로 데려간다.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그를 봤다. 멀리서 그는 전화 통화를 하며 걷고 있었다. 예전보다 조금 말라 보였고 표정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봤어도 모른 척 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아프지도 후회되지도 않았다. 그저, 저 사람도 자기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정도였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창가에 서서 불 꺼진 거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다. 그때의 선택이 틀리진 않았구나. 사람들은 가끔 말한다. 사랑은 참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참는 사랑은 결국 한 사람만 조용히 무너진다는 걸. 나는 완벽한 선택을 한 게 아니다. 다만 나를 잃지 않는 선택을 했을 뿐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금의 나는 과거를 숨기지 않는다. 꺼내 흔들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는다. 그저 내 일부로 조용히 두고 살 뿐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에게 하나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 어떤 침묵 속에 있다면, 그 침묵이 당신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사라지게 하지 말 것. 그게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다.